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동산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자, 오늘 주제 바로 앞에 1편, 2편 나갔었죠. 네. 청년들에게 고하는 메시지.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거죠? 네. 세 번째 편이죠. 네. 주제가 그래서 뭔가요? 세 번째 이야기? 요새 그 집을 구할 때 네. 전세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요새 뭐 다주택자들 뭐 갭 투자도 많이 성행했었고 네. 시장도 좀 불안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뉴스에서도 뭐 깡통 전세니 뭐 역전세는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경매로 많이 넘어가서 네. 소중한 피 같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네. 그 오늘은 이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을 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네네. 몇 가지 꿀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네, 그렇죠. 네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준비되어 있군요. 네 가지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한번 쫙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전세를 준비할 때부터 계약 순간, 계약 직후, 그 다음에 만기가 왔을 때까지 이 시간 순서별로 이해해 주시면 더 빠를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등기부 등본 확인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도 있고요. 반환 보험. 그렇죠. 국가에서 해주는.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뭐 사실 네 가지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만기 시에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하는 거 있거든요. 뭐 요렇게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한 네 가지 정도 기억해 주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쭉 처음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등본 확인인데요. 네. 이거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단 전셋집을 구했다 네. 싶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돼요. 만약에 대출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집이면은 가장 안전하고 좋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집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껴있던가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이 정도 넣어도 나중에 안전할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이 되는 거고 이 구성은 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서 네. 표제부는 말 그대로 뭐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뭐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고 주소 들어가 있고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 네. 이제 을구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저당과 관련된 채무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본은 소유자 권리 관계, 뭐 압류, 가압류, 뭐 근저당, 담보대출 이런 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딱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어쨌든 이 집을 가지고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나 지금 받아놨냐. 그래서 그치. 내가 보증금 이제 전세금 주고 들어갔는데 이 나올 때 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정도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놨냐. 그렇죠. 이거 확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까 하는데 네네.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5억에서 한 5억 3천 정도 간다 치고 전세 시세가 3억 원. 근데 대출이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 그러니까 등본을 확인하니까 1억이라는 대출을 대출이 확인한 있어. 거고 네. 계산할 때 보통 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받는 경매 낙찰가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80%를 일단 잡아요. 네네. 그러면 시세가 5억에서 5억 3천이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80%니까 한 4억 1, 2천 되겠지. 집주인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집을 이제 팔아 넘겨버릴 때를 얘기하는 거네. 경매 넘어갔을 때. 넘어갔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4억 1, 2천에 낙찰이 되면 네. 여기에 선순위인 대출 1억을 먼저 줘야겠죠. 그러면 그렇지. 그게 빠지고 나면 3억 1, 2천이 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세가가 보증금이 3억 원이니까 네. 보증금보단 이게 크니까 3억 원을 돌려줄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들어가도 뭐 돌려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제 선순위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한 게 갚아야 되는 선순위라는 거죠. 내 전세 보증금보다. 그렇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걸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갚을 능력도 되고 요까지 되는지를 확인하는 지금 과정이었네. 그렇죠.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잘못됐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것도 순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순서가 내가 우선하느냐 후순위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건데 등본 갖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럼 지금 보수적으로 경매했을 때 80% 정도를 감안하고라고 말씀하셨다면 네. 보수적인 거였네요. 이제 80%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을 거라는 거. 웬만한 뭐 서울 지역은 90% 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렇게 보고. 그렇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거다. 네. 집을 구하고 계약하기 전에.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등본을 내가 떼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집을 소개시켜줬던 중개업소에 가서 그렇죠.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다 보여줘요. 네, 다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스스로 하시려고 하면은 인터넷 등기소 검색하셔서 들어가면 이제 700원 내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저도 지금 사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할 때 분명히 그 부동산에서 이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등기부 등본이다. 네,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왜 띈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걸 그렇죠. 왜 확인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네. 바로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한다는 거를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약을 해야겠네요. 전세 계약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뭐 등본 확인만큼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 안 하는 집도 많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하는 건데 왜 하냐면 세금도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매가 넘어갔다라고 쳤을 때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보증금보다 나라에다 아직 납세하지 않은 세금을 먼저 내고 나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세금의 규모가 뭐 대출 규모만큼 막 그 압도적이거나 큰 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를 보통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등본에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집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부동산에서 떼주거나 그럴 수도 없는 거네요. 어쨌든 집주인이 직접 이거를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뭐 잘 안 하는 경우, 중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기분이 좀 불쾌하다 싶으면 그냥 뭐 물어볼 수 있지. 여기 뭐 재산세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애둘러서 그냥 센스 있게 물어본다든지. 쓱 물어보는 거지. 뭐 그런 건 안 떼봐도 되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요새 뭐 공시가 많이 올랐다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뭐 이런 거 직접 하거나 아니면 중개인한테 부탁하거나. 맞아요. 뭐 확실하게 하려면 그냥 확실히 딱 물어보는 것도 좋고. 그 납세 증명서 한번 저 보여줄 수 있나요? 한번 뭐. 그렇죠. 거의 할 수 있는 거지. 모범 납세자 뭐 표창을 받았다는 소문이. 이 집주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 이게 지금 또 들으면서 저는 약간 뭐랄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달까? 왜 이렇게 우리 권리가 좀 낮은 것 같지? 세금 먼저 내야 되고 대출 먼저 갚아줘야 되고 그 다음이 내 돈이라니 조금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려 그러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증금이 대신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산 5억 1, 2천 뭐 아까 얘기했던 3천짜리 5억 3천짜리 집이 이게 뭐 4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이런 리스크도 안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세금 내잖아요. 세입자는 세금 안 내니까. 네. 물론 뭐 저도 의무가 좀 많이 있네요. 많죠. 맞죠. 예, 다음 세 번째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이사한다 그러면 맨날 뭐 체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 전에 사전에 필요한 그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계약 직후에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한 다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한다라는 의미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세입자가 그 계속해서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확정일자의 개념은 이런 날짜를 그 언제부터 이렇게 생겼는지를 공공기관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전세계약 하잖아요. 전세계약 하면 그 계약서를 들고 그 중개
중개업자하고 네. 그 중개해 주시는 사장님하고 같이 그냥 주민센터 가서 바로 하면 돼요. 그럼 도장을 꽝 찍어줘. 아, 그 동사무소 이런 데서 어쨌든 그쵸, 확정 일자 짠 이렇게 찍어준다는 네, 거죠. 찍어주고 뭐 인터넷으로도 확인은 다 가능해요. 네, 확인. 그러니까 어쨌든 확정 일자는 받으려면은 그런 공공기관 가가지고 자 확정 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서 네. 부동산 계약서 들고 쓱 가면 확정 일자 그쵸. 딱 해준다는 거죠. 네, 쓱 가서 하면은 그래서 찍어주는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대출이 꼭 이런 계약하고 상관없을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네. 이 계약하는 타이밍하고 하루 이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입 신고를 계약하고 나서 안 했다가 네네. 그 사이에 붕 뜬 시간에 대출이 일어나고 하루 상간에 전입 신고가 늦어져 버리고 하면은 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등본에서 선순위 담보대출 이런 거 따진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2년 전에 들어와서 잘 살았어. 그리고 요번에 갱신하려고, 그러니까 이 계약 전세 연장하려고 봤는데 2년 전에 최초에 전세 계약할 때 없었던 근저당이 하나 생긴 거예요. 생길 수 집주인한테. 있죠. 예. 이제 이런 경우에 이 전입신고, 그러니까 확정일자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은 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순위가 내 보증금이 먼저야. 내 거 먼저니까. 내 게 먼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굳이 계약서를 네. 여러분들 새로 쓸 필요가 없어. 새로 쓰지 말고 2년 전에 주민센터 가서 받은 거. 도장 그 확정일자 받아놓은 그 계약서에다가 그냥 특약에다가 연장하는 그것만 달아놓으면 돼요. 그럼 어쨌든 2년 전에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그때부터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근저당 받은 것보다 내게 먼저니까. 그러면 이 집주인에게는 전세를 주고 나서 뭐 돈이 더 필요해서 어쨌든 근저당을 잡는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이 세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딱히 없는 건가요? 뭐 알릴 의무까지는 없어요. 알릴 의무까지는 없고 다만 이제 도의적으로 네. 뭐 중개인들이 얘기는 하죠. 네, 근데 의무는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2년 후에 봤을 때 뭐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는 네. 전세 주고 그러고 나면은 이 집을 담보로 더 이상 빌릴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죠. 특히나 요새처럼 규제가 심해지면 네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주택자는 그 추가 대출이 거의 막혀 있으니까 뭐 은행의 대출을 뭐 받기도 어렵고 네네. 그리고 이미 전세 보증금만큼 이것도 사실은 채무인데 그렇죠. 또 다른 돈을 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순위가 그렇지. 밀리는데 완전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 예 실제로 종종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 가족끼리 이 명의로 돼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 이거를 못 팔게 하려고 일부러 가족 누군가가 근저당을 실제 돈 빌려준 게 아닌데 막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걸 안 살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한 이렇게 쭉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네. 이런 이제 채권 채무라든지 권리관계 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네. 뭐죠,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보험이 들어가니까 뭔가 위험을 뭐 해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건데 네네. 정부에서 운영을 해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갖고 네네. 이쪽에서 그 일정의 그런 보험료를 받고 네. 이 전세보증금을 해주는 만기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만기가 지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네. 그러면 일단 나라에서 이거를 주는 줘요. 거예요. 네. 주는 거예요. 믿음직하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보험금이 들어간다는 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보험료가 좀 들어가는데 네. 보험료는 0.12%. 그 전세 보증금의 0.12%. 네, 그렇죠. 그러면 한 3억이라고 치면 3억에 1% 300이고 뭐 0.1이면 3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30몇만 원. 내면 하지 뭐. 3, 40. 아이폰 그렇죠. 리퍼예요. 아이폰 리퍼 한번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확실하게 나라에서 이거는 보증해서 보험까지 해주는 거니까.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근데 이게 모든 뭐 전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네. 수도권은 이제 한도가 이제 7억 원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네. 그 외 지역은 이제 5억 원. 그래도 상당히 넉넉하네. 네. 그 정도 있고 뭐 이미 모르고서 계약을 하고 내가 살았다라고 네네.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1년 이내면은 할 수는 있어요. 네. 요건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은 좀 확실하게 이런 거 해놓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안전장치로서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1년 이내에 네. 뭐 생각해 보시고 하셔도 이거 좋을 것 같고 이 숫자가 점점 뭐 늘어나고 있고, 네, 뭐 저도 만약에 좀 들어간다 하면은 이런 장치는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요것도 이제 뭐 자세한 이제 가입 요건 이런 것들은 네. 한번 주택도시 보증공사에다가 문의를 해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뭐 이 4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다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냥 등본 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전입 신고랑 뭐 확정일자 하고, 받는 이 2가지가 사실 제일 많고, 그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외에 뭐 굳이 뭐 더 첨언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 마지막에 그 보험까지 했잖아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마지막이 그 만기가 됐는데 못 받아. 네.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네네.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최후로 하는 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는 너랑 나랑 이제 임대인 임차인끼리 못 푸는 단계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끝장까지 간 거라서 네네. 굳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방법이 있거나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내용 증명 이런 거 보내는 거는 뭐 이게 바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그 시도를 하고 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어떤 증거로 쓰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뭐.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요새 뭐 집값도 불안불안하고 뭐 깡통 전세니 뭐 역전세나 이렇게 좀 불안한 시기에 네. 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네.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전셋집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간대별로 그 필요한 과정에서 딱딱 짚으면 돼요. 집 구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 집 괜찮네 하면은 등본 보고요. 네. 계약합니다. 그럼 계약하고 나서 바로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요. 그러고 나서 뭐 1년 이내에는 보증금 뭐 보증보험 뭐 반환 보증보험 들어 말어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예, 요렇게 이제 시간대별로 순서별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면은 크게 뭐 위험이 계속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요 정도는 한 상식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특별히 부동산 공부를 떠나서 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서 보증금을 떼인다거나 눈탱이 맞아서 막 큰일이 난다거나 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뭐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도 되게 디테일한 거고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각 그 단계별로 세분화해 보면은 또 깊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크게 요렇게만 알아두셔도 큰 도움 될 거라고 좀 충분히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알차고 재밌는 맛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